146조 들어갑니다. 146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소득에는 종류가 많은데 부동산에 관련해서 사업소득 중에서 핵심이 임대사업이에요. 여러분, 임대사업은 크게 둘이죠. 상가 임대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주택 임대사업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주택 임대사업이 핵심이다. 왜? 투기에 많이 이용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임대사업은 전체적으로 상가든 주택 임대사업이든 임대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주택 부분은 좀 더 신경 써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1번 146조 부동산 임대가 뭐냐면 부동산 등을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게 하고 대가 받는 거, 그게 임대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게 하고 대가 받는 건 주로 뭐예요? 대다수 우리는 전 세계의 임대 그러면 월세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가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죠? 그럼 전세는 그럼 임대소득이 없느냐? 기본은 없어. 월세 받는 게 아니니까 임대소득이 발생 안 하죠. 그러면 상가든 주택이든 전세로 받으면 그럼 세금 안 내겠네? 원래는 안 내요. 그런데 다만 상가 같은 경우는 보증금 받아가지고 은행에 예금하면 뭐가 발생해? 이자 발생하죠. 이자 정도 계산해서 월세 받은 걸로 본다. 그게 간주임대료야. 임대료가 뜻이 뭐라고요? 월임대료, 월세 받은 거. 근데 간주임대료 그럼 뭐야? 월세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보증금 이자 계산해서 월세 받은 걸로 본다. 그게 뭐? 간주임대료. 그래서 상가는 보증금에 대해서 무조건 세금 내야 되는 거고 주택은요. 3주택 이상일 때만 간주임대료 계산을 합니다. 그건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임대하면 월세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번 임대소득은 세법의 법전에는 법률에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방가로 3번 이렇게 법에 세 가지가 딱 정해져 있다. 그 방가로 1번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이죠.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권리, 대여, 빌려주고 받는 대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임대소득이다. 그럼 부동산을 빌려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부동산상의 권리하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밑에 박스 1, 2, 3, 4 중요하다. 이 임대소득에서는 방가로 1번하고 박스에 나와 있는 1, 2, 3, 4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기출문제 보면 전부 다 그거 물어보니까. 그러면 1번 동그라미 1번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 임대업의 소득이다. 여러분 전세권 대여가 뭐예요? 전세권, 임차권 대여 민법에서 늘 공부했잖아요. 전전세 들어봤어요? 전전세가 전세권 대여잖아. 그죠? 전세계약체계라고 계약기간에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전세 주는 거. 그래서 생긴 소득도 세금 내라. 그게 임대소득이에요. 그러면 전대라는 게 뭐야? 전대. 남의 부동산의 월세계약체계라고 임대차 계약체계라고 계약기간에 다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뭐 줘? 임대 주는 걸 전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긴 거 그게 임차권이에요. 그래서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그거보다 임대소득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예외가 있어요. 공익사업에 관련돼서 설정되어야 하는 경우는 임대업의 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 기타소득이라고 적지만 그거 기타소득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답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괜히 적어놓으면 자꾸 외울 것만 생겨.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임대소득이다 아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지. 공익사업에 관련된 건 무슨 소득인데 그거 안 물어봐. 임대소득이냐 아니냐.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은 임대업의 소득이 아니다. 그것만 제외. 됐어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음 두 번째. 부동산을요,
빌려줬다는 얘기는 꼭 전월세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예요. 여러분 건물의 위치가 좋은데 여러분이 상가건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건물 옥상에다가 광고탑을 설치하면 잘 보이니까 장소를 좀 빌려달래. 그럼 건물 망가지죠? 그럼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또 건물 옆면에다가 간판 같은 거 설치하게 벽면을 좀 빌려달래. 장소 제공해주고 돈 받죠. 이런 것이 보다 그것도 임대소득이에요. 그게 1번 그 얘기예요. 2번 광고용으로 토지나 가옥은 건물이죠. 건물의 옥상 또는 측면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 받는 것도 보다 임대업의 소득이다. 됐어요? 예. 다음 이것을 이해가 갔으면 이제 나중에 반복해서 보면 돼요. 다음 세 번째. 자, 이런 경우 있죠. 친구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요. 근데 은행에서 담보물건 가져라니까 친구가 부동산이 없으니까 부동산이 많은 나한테 와서 부탁하는 거지. 뭐라고? 야, 내가 친구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5년 있다가 갚을 거니까 그 갚을 동안만 내 부동산을 은행에 뭘로? 담보로 제공해주면 매달 얼마씩 주겠대. 그렇게 해서 내가 어디에? 은행에 담보로 맡겼어요. 이거 할 때 생각나는 거 있죠? 일단은 뭐 하고? 이혼도장 찍어야지. 그죠? 담보로 맡기는 건 뭐 이혼 사유지 그거. 날라갈 수 있는데. 어쨌든 담보로 맡겼죠. 그리고 내가 친구한테 매달 뭐 받아? 사용료 받겠죠. 돈을. 그것도 무슨 업? 임대업의 소득이다 이 얘기예요. 다른 사람 대출 받는데 담보 제공하고 대가 받는 거. 그래서 3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보고 임대업의 소득이다. 이해가십니까? 다음 4번 부동산 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주택을 상가 같은 거 지어서 팔다가 남은 거 있죠? 미분양 그거 안 팔리니까 잠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대가 받는 것도 무슨 소득이다? 임대업의 소득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팔면 그건 매매업의 소득으로 가고 빌려주고 받는 건 무슨 업? 임대업의 소득으로 본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1번하고 박스에 나와 있는 1, 2, 3, 4 그게 핵심이야. 이해가세요? 그러면 반가로 2번은 제목만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글자 그대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여러분 공장하는 사람이 은행에서 뭐 받으려면 대출 받으려면 은행에서는 짜증내. 왜? 예? 공장 사장이 대출해달라고 그러면 근저당 설정해야죠. 근데 건물에다도 근저당 설정하고 토지에도 근저당 설정하고 기계가 비싼 거 있으면 거기다가 근저당 설정하고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사장한테 뭐라 그래? 야 그러지 말고 땡땡땡 공장재단으로 묶어서 등기해와. 그거지나. 그러면 재단의 목록 작성이죠.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생산, 설비, 컴퓨터, 돈 값어치는 거 목록을 다 적어서 땡땡땡 공장재단으로 등기하면 민법에서 그걸 하나의 뭘로 봐? 부동산이야.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등기한 것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가 있으면 그것도 뭘로 본다? 임대업에서도 그러 본다. 그래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여 그거. 네. 다음 세 번째 광업권자, 조강권자 등의 채굴에 관한 권리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광업권자가 뭐죠? 지하에 묻혀있는 광물질 캐낼 수 있는 권리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광업권자라고 그래요. 그럼 조광권은 뭐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남의 탄광에 들어가서 대신 캐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게 뭐? 조광권. 그리고 캐내는 기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덕대라고도 합니다. 덕대. 예? 이런 사람들이 기술과 시설을 한꺼번에 빌려주고 대가 받으면 그것도 뭘로 본다? 임대업의 소득으로 본다. 그래서 반가로 2번하고 반가로 3번 거기에 출제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예? 출치지 마. 막 출쳐놨어 막 벌써. 순식간에. 기출문제 봐봐. 한 번도 안 물어봤어. 그러니까 여기서 임대소득에서는 1번하고 박스에 있는 1, 2, 3, 4 그것만 이해하라고. 됐어요? 예. 그렇다고 또 박박 지우지 말고. 좋아요. 다음에 밑에 2번. 임대소득은 소득세 내는데 비과세 임대소득이 있어요. 임대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데 두 가지는 세금 내지 마라.
비과세. 그 첫 번째는 전답이에요. 농지죠. 논이나 밭. 이것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대가 받는 건 세금 내지 마라. 비과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전답. 여러분이 농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빌렸어요. 여러분 농지를 빌려서 내가 거기서 뭐하고 있을 때 농사 지으면서 여러분한테 대가를 주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농지의 용도가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준 거죠. 그럼 여러분 세금 안 내. 그런데 여러분 전답을 내가 빌려서 여름에 수영장 사업을 해. 농사 짓는 거 아니죠? 예? 그래도 여러분은 대가 받죠? 그럼 여러분 세금 내야 돼. 결론은 뭐야? 임차인이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빌려준 사람은 세금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어떨 때 안 낸다고? 농지의 용도를 벗어나지 않고 농사 짓고 있을 때 그렇게 하고 돈 받는 것만 세금 내지 마라 이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비과세에서는 2번이 더 중요해요. 2번. 왜? 주택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2번은 주택, 1주택 이하 그랬죠. 이건 우리나라의 주택 몇 개 딱 하나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임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세금 내지 말아요. 비과세. 다만 주택 하나라도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뭐 한다고요? 과세. 고가주택이 뭐죠? 고가주택이? 고가주택은 가격이 비싼 거죠? 예, 고가주택.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됐던, 임대소득이 됐던 고가주택이라는 건 1세대, 1주택일 때만 붙이는 용어야. 2개, 3개 있는데 고가주택이란 말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고가주택은 뭐일 때만? 1세대, 1주택인데 가격이 높은 거죠. 그러면 고가주택은 무슨 소득? 임대소득하고 부동산 팔았을 때 뭐? 양도소득 여기에서 고가주택이 나와요. 그런데 임대는 빌려준 거죠? 팔은 거 아니잖아. 매매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매매가 아니라 빌려준 거니까 매매 가격이 없어 여기는. 그래서 매매 가격이 없으니까 공시가격, 기준시가, 다시 말하면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 가격, 그게 기준시가죠. 그 공시가격이 얼마? 9억을 뭐 할 때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소득에서는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이거죠. 임대는 빌려준 거니까 매매 가격이 없어. 그런데 양도소득은 팔았잖아요. 팔았으니까 매매 가격이 있겠지. 얼마에 팔았느냐 매매 가격. 그래서 양도소득에서는 실거래 가격이 12억을 뭐 할 때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둘 다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일 때만 사용하는 용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주택 10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조그만 거 하나 팔았다? 12억 초과해요. 그거 고가주택이라고? 아니에요. 여러 개 있는 거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가격 차이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런데 어차피 한 김에 나는 이거 자꾸 계산하기가 힘든데 이거 그러면 이거라도 공부해. 쉬우면. 고가주택은 무조건 뭐야? 고가주택은 비과세라는 게 없어. 그냥 뭐야? 과세, 임대소득이든 양도소득세에서든 고가주택은 뭐한다? 과세한다. 그거는 알고 있어라 이거죠.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다시 가서 그래서 박스 맨 위에 고가주택 하면 밑에 표시해놨죠.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한다면 양도하느냐 현재 기준시가 공시가격이 얼마? 9억을 뭐 할 때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인데 그런 건 하나만 가지고 임대해도 세금 대라. 그게 아니면 비과세. 그리고 또 하나 가로 위에 맨 위에 국외주택 그랬죠. 외국의 주택 가지고 무슨 사업하면 임대 사업하면 외국건 비과세가 없어. 무조건 세금 내야 돼.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만 주택 몇 개? 하나 가지고 월세 받는 게 임대죠.
월세 받고 있으면 세금 내지 마라 이거지.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고민합니다. 아니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몇 개야? 하나인데 어떻게 월세 받아요? 가족은 어디 가서 살고? 이렇게 또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 아 주택이 하나인데 가족은 어디 가서 살고 월세 주느니? 아 그럴 수 있지. 주택 하나인데 월세 많이 받고 자기는 부모님 집에 가서 얹혀 살아도 되고, 그죠? 더 싼 데 가서 월세 살던 전세 살 수도 있잖아. 예, 무조건 그런 거 따지지 마. 주택 몇 개야? 한 가족의 이름으로. 하나. 근데 임대사 받는다. 세금 내지 마라 이거지. 9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해가세요? 그거. 자, 그런데 밑에 3번. 임대소득 계산할 때 주택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두 개인데도 하나로 봐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주택수, 비과세 적용할 때 주택수 계산 그랬죠. 1번. 다가구 주택은 전체가 주택 몇 개? 하나. 근데 구분 등기된 거 있죠. 따로따로. 예, 가구별로 등기하는 건 각각 주택으로 본다. 그렇지 않으면 다가구 주택은 전체 주택 몇 개? 하나. 다음 니은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주택. 여기 지분이 가장 무한 자, 큰 자 각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금마다 틀려. 종합부동산세는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소유를 보잖아. 지분대로 나눠서. 그죠? 근데 임대사업 할 때는 지분이 무한 사람, 큰 사람 소유주택으로 봐라. 근데 거기 하나만 더 옆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두 사람 이상인 경우 그랬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라는 얘기는 50%, 50%. 그럼 둘이잖아. 그럴 때는 각각 소유로 본다. 각각 소유로 본다. 됐어요? 그 밑에 다만까지는 보실 필요 없고, 다음 디귿.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보한다. 계산한다. 여기 보실래요? 제가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딱 하나 있어. 임대사업을 해요. 그럼 비과세죠. 1주택이니까. 근데 그거 말고 내가 다른 사람 주택에 전세계약 체결하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세 주는 걸 전전세라고 하죠. 그거 내 주택이 아니잖아 원래. 그저 남의 주택 전세계약에서 전세금 받고 주는 거잖아. 만약에 10억 주고 전세계약 체결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 기간에 11억 받고 전세 줬다 이거야. 그럼 차이 나는 거 1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죠. 이것은 내 주택이 아니지만 내 주택수에 포함한다. 포함시켜라. 그럼 나는 원래 주택 몇 개 있는데? 하나. 그럼 전대하는 주택 하나. 그럼 주택 몇 개야? 2개. 그러니까 원래 비과세 못 받는다. 그죠? 1주택이라도 비과세 받을 수가 없잖아. 주택세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남의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면 본인 소유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 포함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합산을 해서 계산합니다. 주택수 계산. 합산한다. 여기 아니 어떤 분은 잘못 이해하면 아니 소득세는 각각 계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남편도 주택이 있고 부인도 주택이 있으면 각각으로 하는 합산을 해서 한 세대에 몇 개로 봐 주택? 2개로 보는 거 2개. 주택수 계산. 그러니까 남편하고 부인하고 합쳐서 세금 계산하라. 그게 아니라 세금은 남편 따로 계산, 부인 따로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주택이 하나냐 2개냐 그거 결정할 때는 합쳐서 남편도 주택, 부인도 주택이 있으면 그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 주택은 가족이 살고 부인 이름으로 주택은 임대사업 한다. 부인의 입장에서는 주택 몇 개야? 하나. 근데 남편이 주택 있죠? 합치니까 한 세대의 주택 몇 개? 2개니까 부인은 주택 하나 가지고 임대사업 하더라도 남편 주택이 있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